정말 대화가 최고의 언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그 댓글창이 아주 폭발할 지경이에요. 역시 아이들의 언어 교육에는 어머님들 관심이 너무 많으시는데요. 몇 가지 지금 질문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하호호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네요. 네,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? 네. 하하호호. 한글 교육 대 영어 교육 무엇이 먼저인가요? 36개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. 저희 딸은 상황에 맞게 단어도 쓰고 노래도 부르거든요. 언어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영어를 시작해도 될까요? 아니면 한글을 제대로 하고 나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나을까요? 그러니까요. 이거 저도 궁금했었는데. 제가 이게 궁금해서 오늘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.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정말 될까요? 병행해서 가르친다는 아니 근데 저는 36개월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은 무한대로 흡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36개월 전에 5개 국어도 가능하다. 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. 아니, 무조건 받아들인다.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, 선생님. 그게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해래요. 36개월 전에 이 뇌 시냅스라는 것,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냅스의 숫자가 최대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뇌의 조건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때 받아들인 정보들이 끝까지 가느냐 이게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어렸을 때 말 5개국 하던 애들이 뒤에 가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근데 그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잘못된 유추에서 생각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사연 주신 하호호님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우선 이 말씀을 전제로 드려야 되겠네요. 36개월이면요. 한글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. 그래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시기의 언어는 말과 대화를 발달한다니까요. 상호작용을 통해서. 이때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치면 배우죠. 똑똑한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다고 이 아이의 언어적인 능력이 그렇게 발달하느냐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36개월의 아이가 언어적인 역량이 있어 보이면 그럴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가 정말 이 어머님이 바라시는 걸 거고요. 구태여 우리말 교육과 영어 교육 중에 그럼 어느 게 이 시기에 먼저 돼야 되느냐?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하라면 당연히 모국어입니다. 이거는 모국어가 먼저 기반이 된 다음에 외국어가 습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는 거는 실패하거나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솔직히 아이가 뭔가 이렇게 좀 잘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욕심이 나시는 거거든요. 애가 이두저도 아니면은 엄마가 욕심도 안 내요. 그러니까 하하오님 그냥 뭐 나는 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결론이 선생님 한글 교육도 지금은 이르고 그냥 오롯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하고 지금 그 질문이 그러면 영어 교육 두 개 같이 해도 되냐인데 그럼 영어도 상호작용을 통한 영어 교육이라면 교육이 아니고 영어 놀이라면 그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? 근데 그 가능하다는 거에 정의가 중요하죠. 조금 애매하죠.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영어를 조금 노출시키는 게 괜찮으냐? 괜찮습니다. 나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두 개의 중심이 분명히 모국어에 있어야 된다. 그래야 나중에 영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데도 어떤 탄력이 붙고 이제 더 큰 완성도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건 기억하셔야죠.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언어라고 생각해야 돼. 그죠? 그러면 아이들은 이중 언어 배우는 환경에 속해 있으면은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요. 그쵸? 근데 그 이중 언어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? 아이들한테. 그냥 학원 가가지고 아니지. 그거는 굉장히 인위적이죠.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 있으면 뭐 이중 언어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 배울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거예요. 한 명은 영어를 완벽하게 쓰는 뭐 아빠나 아니면 한 명은 한국말을 완벽하게 쓰는 엄마는 한국어를 쓰고.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영어를 쓴다. 뭐 그런 환경이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할 수 없으니까 영어를 해줄 거 아니에요. 세상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. 그렇죠?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어를 쓰는데 이민을 갔어. 이민을 갔는데 그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5살 되니까 친구들하고 논단 말이죠.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영어를 써.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. 대부분은 다 어린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.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엄마, 아빠, 내 뭐 언니, 오빠, 동생 다 한국어를 쓰는데 거기서 영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렵죠. 이거는 가르치거든. 그러면 3살, 4살, 5살짜리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. 그 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. 아직은. 그러니까 너무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.
말씀에 한 가지 보태고 싶어요.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원어민처럼 우리 아이가 영어하기를 바라시잖아요. 바라요, 선생님.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죠, 뭐. 교수님께서 이중언어 말씀하셔서 한 가지를 보태자면요. 그렇게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연구를 했대요, 미국에서. 네네네. 그러면 얼마나 지나면 얘네들이 정말 원어민처럼 되나? 네. 이런 거,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되느냐? 7년이 걸린대요. 7년이요? 예. 아니, 이중언어- 7년이면 되나요? 이중언어 환경에서 살아도. 살아도. 예, 살아도 7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, 노출을 네. 일부러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에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아니, 아무리 아이를 무슨 뭐 원어민이 많은 그런 학원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낸다고 한들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얘기할 때는 다 한국말밖에 안 하는데 애가 뭐 영어가 머릿속에 남겠어요. 들어오기나 하겠어요.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근데 지금,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. 있어요.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네. 듣다 보면 아, 결국은 영어가 힘이야 막 이러면서 네. 일찍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조기 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본 경험이 사실 잘 없잖아요. 네. 이중언어도 아니거든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되게 영어를 공부처럼 접근해서 아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좀 영어가 되겠지 뭐 이런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도 유학을 7년 동안 했거든요. 네.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. 7년이면 된다고 그러셨는데. 아니, 이중언어는 아니죠. 그러나 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한 언어를 자기 거로 만드는데 네.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? 네. 그죠?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. 제가 가설을 내는 게 11,680시간이라는 가설을 내세웠다고. 11,680시간이요? 1680시간이요. 네. 구체적인 숫자네요. 만 시간도 아니고 예. 11,000. 이게 어떻게 보면 만시간 법칙하고도 좀 비슷해요. 그렇죠. 그렇네요. 하루에 네. 3시간씩 10년이잖아요. 네. 제가 말하는 건 하루에 8시간씩 4년이면 이제 만 그 시간이 나와요. 어.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할 때쯤 된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적을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시간이에요. 많은 시간이죠. 그럼요.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4세, 5세 정도의 언어 능력을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럼 그 아이들이 영어면 영어, 한국어를 4세, 5세짜리 아이들이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만큼의 영어를 구사할 수도 있고 원어민처럼 네.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아주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냥 조금 주는 거거든. 그렇죠. 그건 코끼리 비스켓도 안 돼요. 슬프다.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되는 걸 알 수 그러니까요. 있군요. 예. 선생님은 뭐 더 보태실 말씀 없으세요? 그 언어를 일찍 접하고 하는 것들이 좋기는 한데요. 좋기는 한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유학과 예, 관련된. 조기 유학과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의 정서적 안정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아하. 정서적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뇌는 학습을 못 그렇죠.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내가 정서적인 그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나요? 그럼요. 우리 대뇌가 많은 지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대뇌 밑에 있는 변연계라는 부분은 네네. 이 뇌가 작동을 하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이 좀 독립성이 강한 아이들 이런 것들도 네. 고려를 해야 유학을 가서 그래요. 자기가 그런 낯선 환경에서 하죠. 그렇죠. 너무 그런 거랑 성향이 안 맞는 아이를 부모 욕심에 보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사실 예. 주변에서 조기 유학하면 뭐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많이 또 실망하시고 진짜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게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조기 교육이라도 좀 잘 시켜보자 이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궁금증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. 함께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. 아니 하루 평균 4시간을 우와. 저렇게 하면 이중언어는 배울 수 있어요. 저렇게 하면요. 저 정도로 하면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100개 지역 2,519개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게 15세 몸에서 정도의 중에서 등이 말을 하고 있어요. 안쓰러워 어떡해. 요의 문제는 31.6%의 아이들이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요. 10.8%는 시간제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문화센터, 친척 등을 통한 사교육을 받는 아이도 12.8%나 됐습니다. 갈수록 점점 더 빨리, 더 많이 시키는 조기 교육.
과연 득일까요? 실일까요? 그러니까요. 너무 궁금해요. 2011년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 연구팀이 수도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국어 학습 능력을 조사한 결과 만 5세 때 언어 사교육을 받은 집단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왜 더 낮은 거예요? 점수를 지금 제가 받았다는 잘못 본 게 아니죠? 독해력과 이해할 수 논리력 없는 등 5가지 결과인데요, 영역 저거는. 모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.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조기 교육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인데요. 뿐만 아니라 2015년 평균 14년의 경력을 가진 10명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조기 인지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.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. 또 10명 모두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학습 스트레스에 취약해 문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요. 조기 인지 교육을 경험한 아동 중 병원을 찾은 아동들은 정서적 발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며 특히 낮은 자신감 77.8%, 집중력 저하 66.7% 등을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. 또 66.7%가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는데요. 성급하게 시작된 조기 교육은 효과도 낮고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와 부모와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내가 시키려고 하는 조기 교육이 진짜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인지 아닌지를. 아니, 정말 이렇게 득보다 실이 많다면 뭐하러 부모, 아이 모두 다 고생하면서 이 조기 교육을 막 해야 하나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.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사실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기 교육이 오히려 그 해당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는 다른 데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. 야구 연습을 하는데요. 우리가 써야 되는 주 근육을 안 쓰고 이게 발달하기 전에 네. 다른 근육을 갖고 쓴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이 근육은 계속 쓰지만 정작 써야 되는 근육은 발달을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오히려 그 근육이 약해지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 교육인 경우에는 저런 현상들이 꼭 수학 과목이든 네. 여러 가지에 다 사실 나타나고요. 사실 전 언어에 대한 조기 교육에 대한 입장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모국어를 조기 교육하는 건 전 그게 한글 교육이 아니라면 언어적인 자극을 주는 네. 거라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좋죠. 그래서 이게 정서나 이 이해력의 문제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. 이 정서적 안정이라는 건 애착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착을 먼저 탄탄히 해주는 게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는데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네. 제가 앞에서 나왔지만 영상 매체나 교구, 교재 갖고 하는 데는 이런 애착이나 상호작용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도 반감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또 문자 교육을 강조한 이제 책벌레라 그러죠. 책만 막 보는 네. 아이들 제가 만나면은 임상적 상황에서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요. 근데 왜 떨어지냐면 너무 그 할아버지 같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. 애들은 안 쓰는. 책에서만 있는. 책에서 있는 네. 근데 단어들. 우리가 아이들끼리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언어는 화용 언어라고 하는데 이 화용 언어가 떨어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사회성에 큰 네네. 타격이 오게 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얘가 유사자폐 아니야? 유사자폐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진단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구나 이런 걸 통한 조기 교육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. 네네. 진짜 조기 교육.